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최근 바뀐 조세 심판례가 있어서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상속 개시 현재의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과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청구인 B, C, A는 2018년 8월에 사망한 D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9년 2월 28일 상속세 신고 시 자녀인 청구인 C와 상속 개시 현재 청구인 B의 엄마의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1호 및 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즉 여기서 쟁점공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쟁점공제 적용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아서 A에 대한 쟁점공제, 즉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를 부인을 해서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을 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간추려 보면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쟁점공제, 즉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의 그 공제의 취지는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인 바, 비록 상속 개시 당시에 복중 태아가 사체로 태어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A와 같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2개월 후에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상속세 신고일 현재 생후 4개월인 경우 이때에는 쟁점공제 적용 대상, 즉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목적성 등에 비추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령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그 다음날에 출생한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태아라는 이유로 쟁점공제, 즉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배제하고 사망일 전날이라든가 사망한 바로 그 당일날 출생한 경우에는 자연인으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면 출생일이라는 우연적인 그 사건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피상속인 사망 전에 태어난 상속 개시일 며칠 후 사망한 아이의 경우 인적 공제나 최저 생계비 보장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태아에 대한 쟁점 공제를 배제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근간으로 해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위법하고 민법 1000조 제1항은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상속세법 기본 통달제에서도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은 A의 인격, 즉 상속 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이 돌아간 그날 이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A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아 쟁점 공제 적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중 태아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상속세를 고지한 바 이는 인격이 없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해서 위법하고 오히려 이러한 처분은 앞서 살펴본 민법과 일본 상속세법 기본 통달의 법리를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자, 다음으로 처분청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요. 처분청은 쟁점 공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는 태아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태아는 당해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법 제10조 제3항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공동 상속인 및 이해 관계인과의 관계에서
상속 순위에 하나여 개별적 예외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일 뿐, 그 입법 취지가 세제상의 혜택, 즉 인적공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쟁점공제 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한 조항일 뿐 상속 순위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 또는 미성년자의 개념에 태아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태아가 인적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자녀 공제의 대상으로 단지 자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태아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문구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조항에서 태아를 포함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도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위 자녀의 범위에 당연히 태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으며 소득세법상 자녀세액 공제에서도 태아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자녀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상속계실 현재 출생하여 생존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의 자연인, 즉 사람인 자녀만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2호는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으로 상속인 및 동거 가족 중에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점. 두 번째, 민법상 미성년자는 출생하여 생존한 사람만을 전제로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상증법상 미성년자의 개념도 출생하여 생존한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태아를 미성년자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태아에게 상증세법상 미성년자 공제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처분청에서는요,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얘기도 같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통칙 잠깐 내용 보시면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기타 인적공제 대상자를 피상속인이 상속계실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동거 가족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좀비소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상증세 집행기준에서도 태아가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복중 태아였던 A는 상속계실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처분청의 주장입니다. 이상의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계법령 등을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관계법령은 앞서 우리가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서 이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자 넘어가고요.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내용을 보시면 자, 청구인 B, 어머니죠. 그리고 청구인 C, A, C는 이미 태어나 있던 자녀, 그리고 A는 복중 태아였던 자녀입니다. 이렇게 상속계실 이후 2018년 11월 출생을 했고 A는 이제 청구인들이 상속 지분율은 각각 이제 32.02, 33.99, 34.99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 B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 공제를 포함한 상속공제 합계액을 적용을 해서 과세표준 이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요. 쟁점 공제에 따른 그 상속 공제액의 내용을 보면은 청구인 C, A에 대해서 자녀 공제가 각각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 합계 1억이고요. 미성년자 공제 각각 이제 19살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 생활비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각 한 사람당 1억 9천만 원씩 해서 합계 3억 8천만 원 도합 인적공제가 자 보시면 쟁점공제 4억 8천이 되겠습니다. 처분청은 상속계실 현재 복중 태아였던 A에 대해서 쟁점공제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보아 즉 자녀 공제 5천만 원과 그리고 미성년자 공제 1억 9천만 원 합치면 2억 4천만 원이잖아요. 이러한 A에 대한 복중 태아였던 A에 대한 쟁점 공제액에 2억 4천만 원을 부인을 하고 상증세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를 적용을 해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습니다.
상증세법상 인적 공제는 이제 조세 심판원에서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서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생존한 사람, 살아남은 자들이죠. 살아남은 자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 이 중에 쟁점 공제이죠. 이제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부양하고 있던 동거 가족들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자녀 수라든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3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직계비속, 자녀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상특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동거가족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 적용 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 존비속 등을 이제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통해서 우리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처분청은 태하였던 A는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상증세법상 쟁점공제, 즉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복중 태하였던 이 A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쟁점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지만, 이러한 앞서 살펴본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비록 상속 개시일 당시 태어나진 않았지만 엄마의 뱃속이 있었고,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그 말미암아 태어나서 4개월 정도가 경과했었잖아요. 이러한 A에 대해서 당해 쟁점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의 재산권 등 권리보호를 위한 민법 조항의 취지, 즉 민법 1000조이죠. 취지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쟁점 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A가 이 건 상속 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여 이에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과세 형평이라든가 쟁점 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서 타당하다라고는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표현을 하면서 심판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공제인 경우에는 그 대상으로 태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태아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상속자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반하여 상속공제라는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 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A는 이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 자녀로 의제되고 실제로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쟁점공제, 즉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도 그 적용에 있어서 일관되게 피상속인인 D의 상속인, 즉 자녀이고 만 19세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의 주장인 기본 통칙이라든가 집행기준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 공제 또한 동거가족의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을 것을 요하나, 상속인인 경우 이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인, 즉 복중 태아였던 A에 대해 쟁점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 즉 미성년자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 결과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의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고 죽는 게 하늘의 이치이겠지만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네요. 보니까 이제
이제 복중 태아인 A가 18년 11월생이니까 돌아가신 이제 피상속인 분이 이제 1980년대생인 것 같습니다. 좀 나이적으로 보면 좀 많이 젊으신 분 같은데, 뭐, 어떻게 안 좋은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속이 게시가 되었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죠. 이제 상속인들의 그런 이제 관계도 파악을 했을 때, 이제 엄마가 80년생이시고, 애들이 17년, 18년생이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피상속인이 남긴 그 유산에 대해서 상속세 부담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복중 태아였던 A에 대해서 이제 자녀 공제 그리고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는 쟁점 공제를 대상으로 과연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종전까지는 이제 요 심판례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복중 태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세청 이제 내부 규정을 따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2년 1월 올해네요. 1월 26일 날 이제 요 심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비록 상속 개시일 당시 현재 복중 태아인 이제 상속인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속인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즉 자녀 공제라든가 미성년자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상속 개시일 현재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과연 우리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종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꾸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바꾸는 심판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